일교차도 커지고 날씨도 점점 추워지면서 감기 증상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더라고요. 요즘 더욱더 신경 쓰이는 게 기침과 가래인데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없을까요? 환절기가 되면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알레르기성 질환들 때문에 비염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코감기에 걸려서 제대로 냄새도 맡지 못하고 코가 막힌 듯한 증상들이 비일비재하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기침하는 것이 눈치 보이기도 해서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기온차에 의해서 면역세포들이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에는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원인 물질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의한 민감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유독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봄, 가을철에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요,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고요. 공기가 건조해지게 되면 우리 몸의 호흡기를 지켜주었던 점막이 마르게 되고요.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침입에 더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폐는 차가운 공기를 싫어합니다. 찬바람을 쐬게 되면 순간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요즘 기침과 가래를 해결하는데 좋은 음식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인데요. 무우라고 읽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989년 표준어 개정 과정에서 현재 표기된 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오장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폐가 위축되어 피를 토하는 것과 여윈 것, 그리고 기침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본초 강목에는요, 무생즙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독을 푸는 효과가 있고 오장을 이롭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고 살결이 고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 제거와 기침을 그치게 하고 각혈을 다스리고 속을 따뜻하게 하여서 빈혈을 보호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설사도 다스린다 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겨울에 무를 먹으면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 겨울에 무를 먹고 트름하지 않으면 인삼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겨울물은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 무를 먹고 트름을 하면 효과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어서 트름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요. 트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참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 속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성분의 효소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그닌이라고 하는 식이섬유는 변비를 완화시켜주면서 장내 노폐물을 청소해서 혈액, 즉 피를 맑게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도 무가 장을 청소해주고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피부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는 가래를 삭혀주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거담 지해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강력한 해독 작용도 있어서 만성 염증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객담이라고 하죠. 가래는 여름철에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겨울철에 많이 나올까요? 겨울철에 많이 나옵니다.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땀으로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객담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객담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겨울철 김장에는 무를 많이 사용한 소를 넣어가지고 김치를 담그게 된 것입니다. 무를 사용한 소가 많지 않은 김치는 겨울철에 가래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한다고 합니다. 겨울에 동치미를 비롯하여서 깍두기라든지 무나물 등등 이런 것들을 해서 드셨던 이유가 바로 해독과 객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를 이용한 음식들을 많이 드셨다라는 거죠. 여름 무와 달리 가을 무는 단단하고 단맛도 매운맛도 강하고 수분 함량도 오래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둘도 없는 건강식품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아시고 사용했다라는 사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하셨는지 우리 할머니들은 모두 천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외에도 항암 효과와 더불어서 간의 해독을 도와 간 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수분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되면서요. 중금속 독소뿐만 아니라 니코틴 성분 배출에도 효과적이고요.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무 어떻게 먹어야 기침 가래에 좋을까요? 무 꿀즙입니다. 무를 잘게 채 썰어서 병에 담아두고요. 꿀을 부어가지고 무가 잠길 만큼 부어두시면 됩니다. 실온에서 이렇게 2, 3일 정도 숙성하신 후에 생기는 즙을 하루에 2숟갈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소화를 촉진시키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함유되어져 있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C도 듬뿍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꿀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서 염증 물질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고, 무와 꿀은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호전되도록 돕는 찰떡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침 가래에 도움이 되는 것은요, 무와 함께 배를 드시면 이 또한 찰떡궁합인데요. 배의 속을 파내고 거기에 무를 넣어서 중탕으로 푹 익혀가지고 그 물을 드시면 감기를 비롯하여서 기침은 물론 천식에도 도움이 되고요. 가래도 삭혀주어서 약처럼 사용했던 것이 바로 무와 배입니다. 무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생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열을 가하면 파괴되기 때문이죠. 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고 좋지 않는 식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꽁치와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과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회나 구이로 드실 때 무를 갈아서 곁들이면요, 무가 산성식품인 생선을 중화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무에는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풍부해서 생선과 함께 즐기시면 생선에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요. 향미를 증진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선회를 드시다 보면 생선회의 특이한 느끼한 맛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강절임이라든지 무순을 드시게 되면요, 입도 개운해지고요, 영양의 균형도 맞추게 되어서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추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에게 김치로도 아주 익숙한 조합인데요. 이 둘을 같이 먹게 되면요, 간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치연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무 추출물을 섭취한 주의 경우 간암 발생률은 45%, 배추 추출물을 섭취한 경우에는 35%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죠. 다음은 무와 메밀입니다. 메밀에는 살리시라민과 벤지라민이라는 독소가 있는데요. 무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독성을 중화시켜 줍니다. 원래 메밀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이거든요. 메밀국수를 먹을 때 무즙과 함께 먹는 것도 해독과 소화를 돕기 때문에 무즙을 함께 먹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메밀은 찬 성질을 띠고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무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는 반대로 무와 같이 드시는 것을 피해야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이입니다. 무를 오이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오이를 칼질하게 되면 아르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나오는데요. 이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채 썬 오이와 무를 섞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와 오이를 꼭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르코비나제는 산에 약하기 때문에 오이를 식초에 버무리다거나 식초물에 살짝 담가두게 되면 비타민C 파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무 주의사항은 고이트로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비대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로 콩과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십자화과 채소나 복숭아와 딸기 같은 것에서도 들어있고요. 커피나 녹차에도 일부 그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무의 경우는 무를 익히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무를 익혀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무에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이 껍질에 더 많기 때문에 무 껍질도 버리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태음인들에게는 약으로 분류할 정도로 찰떡궁합입니다. 태음인들은 무를 드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게 되면 기침과 가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기침 가래에 도움이 되는 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